자,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 이론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구성요건이란 그랬어요. 법조문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행위 유형을 법률에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해죄, 우리 살인죄 다 배웠죠. 그래서 상해죄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거죠. 이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지, 법조문에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죄형법정지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 인권보장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성요건과 구별되는 것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 구성요건의 일반 이론을 펴보세요. 자, 펴보면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해죄의 법조문이 기술되어 있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얼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해죄는 법조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팅되어 있죠. 법조문에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정적이다, 정적. 그리고 상해라는 말의 의미가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상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확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렇진 않죠. 약간 애매모호한 것도 있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약간은 추상적이고 약간은 정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상해죄에 해당되는 사실관계는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A가 B의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렸다. 하나의 사실관계죠. 또 상해죄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례 실관계에서는 B의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렸다는 것인데 실신시켰다는 것도 상해가 될 수 있고 성병 감염을 시켰다고 하는 것도 상해죄가 될 수가 있고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뽑아본 것이 A가 B 다리를 몽둥이로 부렸다는 사실관계인데 이 사실관계가 상해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A가 B 다리를 부러뜨렸다라고 했을 때 A는 상해죄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B 다리는 객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러뜨렸다는 것은 상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법조문에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하나씩 맞춰보는 것을 뭐라 한다?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해당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하나씩 이렇게 맞춰보는 것은 여기 보세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적이다. 동적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는 이 법조문보다는 약간 구체화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맞춰가는데 100% 다 맞춰졌다. 그러면 그 범죄의 기수가 되고 어느 하나가 맞춰지지 아니하면 미수가 되거나 불가분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성요건과 해당성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자, 교재를 와서 보시면 구별 개념에 나와 있죠. 구성요건은 정적 개념임에 반하여 해당성은 동적 개념이다. 라 했고 여기서 완전히 충족하면 그것은 무슨 말이야?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을 다 맞춰보니까 다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충족이란 말과 기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판례를 많이 공부할 거잖아요. 그 판례에서 판결 지문을 읽다 보면 구성요건에 충족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충족이란 말이 나왔을 때 아하 이것은 기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충족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완전히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비거나 여러 개가 비거나 하면 미수가 된다. 그것도 미수가 될 때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을 때는 미수가 되는 거지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으면 불가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이 구성요건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불법, 허용, 총체적, 책임, 보장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단 말이죠. 책에 없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관련된 것만 알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보고 있는 불법 구성요건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 불법과
허용 구성 요건이 합쳐진 부분이 이퀄 총치적 불법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필기를 해두세요. 교재에다가.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불법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 그리고 총치적 불법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허용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것은 불법과 총치적 불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뒤에서 공부하다가 혹시 나온다고 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뭐 시험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외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재에 안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불법 구성 요건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플러스 위법하고 플러스 책임이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부분이죠.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이 바로 불법 구성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러니까 이 불법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3단계 체계론에서 나와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될 때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3단계 체계론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이 3단계 체계론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추정된다 그랬어요. 단정 짓지 못하고 추정이 된다. 그쵸? 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 보시면 인식 근거다. 인식 동그라미. 동그라미. 인식 근거다는 거예요. 자, 이 종국적 판단은 어느 단계에서 결정이 된다? 그쵸? 위법성 단계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이 단계에서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게 되고, 3단계 체계론에서 따랐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면 그때는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 결정된다? 그것이 여기 위법성 단계에서 결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대한 전국적인 판단은 어느 단계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이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게 되고, 없으면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법성 단계에서 결정이 되더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3단계 체계론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말은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인식 근거가 되더라. 그리고 위법성인지 아닌지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결정된다? 그렇죠? 위법성 단계에서 결정이 되더라는 것을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기 인식 근거설 나오죠? 요거 밑줄 그으시고, 인식 밑줄 그으시고요. 가로 열고 3단계라고 하시면 돼요. 아하, 3단계 범죄 체계론에서 인식 근거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징표된다. 이 징표라는 말은 가로 열고 추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쵸?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 학자들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MMI어라는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학자는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이런 말로 연기와 불의 관계다.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죠. 자, 여기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A가 산을 바라봤는데 산에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연기를 봤을 것 아니에요. 연기를 봤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밑에 불이 났겠구나. 이렇게 연기가 났으면 당연히 불이 났겠구나.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근데 100% 단정은 짓지 못하죠. 왜요? 이게 불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연기가 난다고, 하얀 연기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 불입니까? 여기 군인들이 군사 훈련할 수 있어요. 연막탄 쏘면서 군사 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났다고 해서 다 불이라고 단정 짓지 못한다. MMI라는 학자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 말에 따르게 되면 자, 연기는 뭘 말할 것 같아요? 구성 요건을 말하는 거죠. 불은 그쵸? 불은 위법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낮다고 해서 불이라고 단정 짓지 못한다. 그냥 추정할 뿐이다. 그냥 인식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M.A. 마이어라는 독일 학자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이것이 3단계 체계론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체계론에서 말했을 때는 구성 요건은 위법성과 더불어서 불법을 형성하게 되죠. 자, 이 말인데요. 자,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었죠? 3단계 체계론을 따랐을 때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이것이 3단계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불법이라 부른다. 그래서 자, 구성 요건은 위법성과 함께 불법을 형성하고 이런 말입니다. 자, 불법은 방금 봤지?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부존재라는 거 하나. 그게 뭔데? 이것이 이퀄 위법성인 거지. 그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 부존재 이렇게 말했던 거지. 됐습니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불법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됐고, 그리고 구성요건 해당성은 불법성에 대한 종국적 판단이 아니죠. 종국적 판단은 어디서 내려진다 그랬어? 위법성에서 내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계가 났으면 불로 추정한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나마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다. 단정짓지 못한다. 단정짓지는 못한다. 왜? 연계가 났다고 불로 단정짓지 못하니까 그냥 잠정적, 임시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조각 사유에서 그 추정은 곧 깨지고 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OT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법성을 배우는 부분은 이 추정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위법성에서 배우는 부분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없다.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있다 없다. 만을 배우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나머진 다 위법하다라고 결론 지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조각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는 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공부 방식에 그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3단계 체계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단어는 여기서 인식 근거설은 뭐다? 3단계 체계론인데 꼭 기억할 단어는 징표, 그리고 잠정적, 소극적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알아둘 것이 불법이라는 단어인데 불법은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조각 사유 부존재 이게 바로 뭐다? 위법성이다. 이 두 가지로 구성되더라,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연기와 불의 관계까지는 기억을 해둘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불법 구성 요건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유형 다시 와보세요. 유형 다시 와보시면 이제 요거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공부할 것이 뭐냐면 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허용된 구성 요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 총체적 불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다 적을까? 아니, 필기를 좀 해야 되거든. 여러분 적지 마시고 일단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제가 OT 때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례를 든 것이 A가 있고 B가 있고 자,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버렸다. 고 했죠? 했죠? 요 두 가지가 뭐지? 요것이 결과이고 이게 행위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객관적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쵸? 그쵸?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 두 가지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객관적 판단이라 그랬죠? 이 책임은 주관적 판단이고. 맞죠? 자, 밑에 거는 동그라미가 3개죠? 동그라미가 3개니까 3단계잖아요. 그럼 이건 몇 개예요? 이거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잖아요. 이건 2개죠? 그쵸? 그래서 야, 뭐 복잡하게 그렇게 동그라미를 3개 그리냐. 동그라미 2개 그리자. 이거 동그라미 2개 그리자. 우리가 그 핸드폰 잘 만들잖아요. 그치? 애플도 잘 만들고. 왜 그 두 회사가 그렇게 핸드폰을 잘 만드는 건가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일단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본체를 뜯어보면 여러 개의 회선이 많이 있잖아요. 줄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거를 뭐 합쳐가지고 몇 가지로 가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왜 3개 만드냐고 복잡하게 이렇게 2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올라가면 여기서 총체적 불법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노트를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3단계잖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라고요. 우리는 통설을 갖고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하나, 둘, 3개였다 이 말이. 그런데 이것이 2단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단계가 되면 동그라미가 2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3개짜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3단계에서는 이 구성 요건을 뭐라 불렀어요? 구성 요건을 뭐라 불렀어요? 불법 구성 요건이라 불렀잖아요. 근데 2단계에서는 이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 2가지를 묶어서 총체적 불법이라 이렇게 불러요. 총체적 합쳐졌다고요. 그걸 하나의 구성 요건으로 묶어버렸다고요. 왜? 공통점이 있으니까. 하나가 객관적 판단, 하나가 불법. 이 2가지는 불법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2단계 체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위법성, 요 하나 플러스 둘 플러스 셋이 있을 때 요 위법성에서 판단하는 조각 사이를 갖고 들어와요. 이렇게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옛날에는 딴 살림 체례는 썼는데 이것이 하나의 집으로 합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식이 결혼해서 분가를 했잖아요. 분가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 월세든 뭐 집값 나가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가한 자식이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한 집살이가 되잖아요. 한 집살이가 됐단 말이에요. 총체적 불법이라는 구성요건에 한 집살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똑같다니까? 여기 보시면 3단계에서는 구성요건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이는 존재하지 말아야지 이 2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플러스라 그랬고 존재하지 만다는 부존재를 제가 마이너스라고 표시했어요. 자, 그럼 그것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로. 한 집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총체적 불법이 되려면 구성요건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법조문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이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죠. 정당방위 같은 것은 부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위법이 되는 거니까 부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이 두 집이 합쳐져서 한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단계 체계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거 한 단계, 요거 2단계. 요거 하나, 2집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3집이었는데. 됐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OT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성 요건이 이렇게 있다. 플러스 위법성 있고 플러스 책임이 있는데 구성 요건이 이렇게 쪼개지더라. 이렇게 쪼개지더라. 두 조각 나더라. 그래서 윗부분을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 하고 밑에 부분을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 한다. 그리고 이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대표적 선두주자가 고의라는 건데 이 고의는 바로 자기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고의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게 이 그림이란 말이. 이 고의라는 것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지 고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어느 하나를 인식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못하면 착오가 만들어져요. 착오. 그 착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착오를 무슨 착오라 하냐면 구성 요건 중에 하나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성 요건적 착오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 이제 앞으로 다 배울 거란 말입니다. 착오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구성 요건에는 여기서 보았듯이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는데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대표적 선두주자가 고의라는 건데 고의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면 고의가 만들어지지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착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착오를 구성 요건적 착오라고 한다. 이때 이 고의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면 그만이지만 옆에 있는 위법성이라든지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의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현안 이런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인식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 이 두 집이 한 집으로 옮겨지잖아요. 옮겨지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리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밑에 고의는 여전히 하나예요. 고의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고의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이것은 당연히 인식을 하죠. 이거 인식하는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나.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집이란 말이에요. 분가해서 나간 자식이 다시 집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이 고의는 이것도 인식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인식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건 딴 사람이 나간 거니까. 근데 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고의는 이것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고의라는 것은 구성 요건이 존재한다는 것도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도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인식을 못하잖아요. 이것도 인식을 못했거나 이것도 인식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착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착오가 여기서 일어나는 착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 여기서 일어나는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착오가 이 총치적 불법에 따르게 되면 이 박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착오는 다 무슨 착오가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이 가장 크다 이거예요. 됐나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만든 그림인데 이건 무시해도 되고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자, 총체적 불법이라는 것은 2단계 체계론에서 만들어진다. 그쵸? 자, 이 2단계는 불법과 허용 구성 요건이 합쳐진 개념이다.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구성 요건은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는 인식 근거라 불렀죠. 연기가 나면 불이라고 추정한다. 했지만 총체 불법으로 오게 되면 두 집이 한 집으로 됐잖아요. 그때 여기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존재한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가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한 집살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은 제가 그랬다고 했는데 설명 안 할 수가 없네. 설명해야 되겠네.
자, 3단계에서는 제가 터널을, 세 터널을 만들어 놨어. 터널 하나, 터널 두 개, 터널 세 개. 이 터널 세 개를 내가 차를 타고 다 통과가 되면 범죄는 성립하게 된 거예요. 성립하게 되었단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제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1터널을 통과했다. 이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앞에 문지기가 서 있어요. 이 두 번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당신 입장권 보고 판단하겠다. 입장권 한번 내봐라. 여기서 이 통행 입장권 검문 검색하는 애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사히 통과하면 책임론 세 번째 터널 갈 때에도 문지기가 서 있어요. 입장권 한번 보자. 그게 책임 조각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 통과할 때마다 검문 검색하는 애가 있는데 두 번째 터널 할 때 검문 검색하는 애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검문 검색하는 애가 책임 조각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론 가서 배우고 일단은 자,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이 조각사유라고 할 때 이 조각사유가 있으면 불법하지 않게 되는 거고 없으면 불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이 두 번째 터널에서 결정되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이것이 2단계로 오게 되면 어떻게 그림을 바꾸냐면 터널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터널이 무지 길어요. 이게 무지 길어요. 이 1터널을 빠져나오려면 상당히 오래 운전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터널이 한 개였으니까 금방 지나갔는데 지금은 터널이 1터널, 2터널이 합쳐진 거야 이게. 몇십 킬로 되는 거야 몇십 킬로. 자, 그러니까 이 터널 두 개짜리를 하나로 합친 부분에 조각사유가 자 보세요. 여기서는 조각사유가 별개의 독립된 터널을 빠져나갔었잖아요. 분가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로 합쳐진 거니까 조각사유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터널 안에 중간에 조각사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검문 검색하는 애가. 그러니까 검문 검색하는 애가 터널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 1터널을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이 검문 검색을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중간에 있는 애를. 그러면 이 터널 빠져나왔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 하겠어요? 야, 나 터널 두 개 나왔는데? 라고 말합니까? 내가 터널 하나를 빠져나왔는데?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터널 한 개를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 차 운전자가 1터널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아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라고 단정 짓는 거지. 그쵸? 이 터널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라고 종국적인 판단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1터널에서. 여기서 2터널이 결정됐지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복습하면 자, 3단계 체계론에서는 이 구성요건에서 발생하는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가 되는데 이것은 별개의 독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착오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2단계로 오게 되면 이것이 한 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구성요건 착오가 된다. 모든 착오를 다 이렇게 풀고요. 3단계에서는 불법인지 아닌지가 위법성 단계 두 번째 터널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2단계 체계론에서 오면 첫 번째 1터널에서 결정되더라 이거야. 1터널에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로 와서 볼게요. 자, 2단계 체계론에서 들어왔을 때는 터널이 큰 터널이라고 하는 총책 불법 구성요건이라는 1터널이 있는데 그 1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면 위법이다라고 단정 짓잖아요. 그래서 존재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는 인식 근거라고 불렀지만 그래서 이 2단계로 오게 되면 위법인지 아닌지가 어디서 결정난다? 1터널에서. 총책 불법이라고 하는 1터널, 긴 터널에서. 그래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결정이 됐더라. 이 두 가지. 여기서는 위법성에서 결정되지만 이 두 가지. 여기 색깔 칠하시고 형광 사인펜으로. 여기 형광 사인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형광 사인펜으로 색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각각 밑줄 그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면 자, 요 이론이 나오죠. 요 이론이. 요 이론을 별표를 치세요.
별표를 친다.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이제 중요한 이론이 몇 가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첫 타자예요. 첫 타자, 이론 문제가 나올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나중에 두 번째 이론, 세 번째 이론, 네 번째 이론 배울 때 요긴하게 쓰인다. 여기저기서 등장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통설은 아닙니다. 통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 내기 좋다.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단골로 나왔던 거예요. 다시 노트 펴볼까? 노트. 2단계 체계론에서 2단계 체계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계속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재 있잖아. 우리 교재. 앞에 표지의 이름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2단계 체계론에서 자기 논문을 썼을 거 아니야. 이 학자들이. 그러면 그 논문의 표지 제목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뭐라 달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책 표지의 제목을. 이 딴 살림 나갔던 애가 한 집에 들어왔다는 거잖아. 엄마 앞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회가 원래는 딴 집에 나가 살았었는데 2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한 집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 집으로. 그게 가장 큰 강조할 부분 아니야? 그 위법성 조각사유를 우리 3단계의 체계론에서는 소극적 판단한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제목을 뭐라 달았다? 소극적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하는 거죠. 총책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책 표지를 소극적 구성요건을 여기서 뭐라 말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법성 조각사유가 원래는 딴 집에 나가서 독자적 생활을 영위했었는데 2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한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독자성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집 밑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으로 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여기 나왔네. 그쵸? 2단계 동그라미 2단계 범죄 체계론에서 주장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이때 범죄 체계는 불법과 책임이라고 하는 두 단계로 구성이 되더라. 이 불법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금지가 된 것이 아니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도 기출지문이야. 옛날에 사법시험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법성 조각사위가 해당이 되면 터널 중간에 막혔다는 거야. 이게. 터널 중간에 긴 터널이 있는데 여기 이 긴 터널이 있는데 이 긴 터널을 이 차 운전자가 빠져나와야 하는데 중간에 이게 딱 큰 물체가 중간 터널에 딱 서 있으면 막혀 있으면 차가 나가야 못 나가요? 못 나가지. 터널 안에서 정체가 되는 거지. 터널 안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말은 구성요건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구성요건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말은 애당초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대학교 중퇴한 사람이 대학교 졸업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 최종 학력이 뭐야? 대학교 중퇴한 사람이 최종 학력이 뭐냐? 고졸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지. 뭐 대학교 졸업했을 거예요? 대학교 졸업이 아니잖아. 대학교 졸업은 해야 졸업장이 나오는 거고, 대학교 졸업을 못하고 중퇴해버리면 고졸이 아니야?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여기서 위법성 조각사가 존재하면 이 터널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애당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터널 중간에 딱 놓여 있으면 처음부터 이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는 지문이 옛날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키워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문들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리고 여기 총치적 불법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 푼다. 그쵸? 착오로 푼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부존재라고 하는 것도 고의 인식 대상에 포함시킨다. 3단계에서는 고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2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고의 대상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총치적 불법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발생하는 착오는 모든 착오를 무슨 착오로 푼다? 모든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풀더라. 그래서 그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착오 중에 하나가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세아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데 그건 쫙 뒤에 책임론 가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건 학자들이 잘못 공부한 거야. 이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착오이기 때문에 위법성에서 원래 풀어야 되거든.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풀어요. 근데 학자들이 독일책 100개 온 학자들이 이걸 책임론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 물론 저도 책임론에서 강의를 하지만 대학교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써놨어. 근데 어쨌든 줄여서 앞글자 따서 위전착이라고 하는 이 착오도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착오이다 보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착오는 다 무슨 착오가 되는 거야? 여기잖아요. 이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오 아닙니까? 그 박스가 무슨 박스야? 이 총책 불법 구성 요건이라는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인식의 결여가 되면 구성 요건적 착오가 되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풀지. 2단계 차기론에 따랐을 때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알아두세요. 모든 착오를 구성 요건적 착오로 풀더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고의인식 대상에 포함시키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아들이 분가를 했는데 그래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엄마 앞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2단계 체계로는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독자성을 개무시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더라.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받고 싶으면 딴 사람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니네가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비판점이 뭐냐면, 자, 이 이론에 따랐을 때는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하지만 위법성에 조각되는 그런 부분의 차이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대학교 중퇴했다 하더라도, 야,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중퇴했거나 4학년까지 다니다가 몇 개월 남겨놓고 중퇴했거나 3학년 다니다가 중퇴했거나, 야, 그래도 몇 개월은 다니지 않느냐는 거지. 어떻게 그런 것도 무시하냐? 그런 것도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막연히 고졸을 졸업한 애랑 대학교 그래도 몇 대를 다니는 애랑 그래도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차이를 안 두냐? 라고 하는 비판점을 여기서도 하게 됩니다. 다 시험 문제야. 다 시험 문제다.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공부를 했죠? 이 부분 봐야 되겠네. 이거 말씀드렸지? 1번.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구성권 해당성은 없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긴 터널 중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터널을 빠져나오면 못 빠져나오는 거지. 그 말은 고졸을 했거나 대학교 중퇴를 했거나 똑같은 고졸이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대학교 입학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은 즉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언제나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라고 단정짓지. 그를 존재 근거다. 여기서는 뭐라고 부른다? 연기가 났으면 100% 불이다 이 말이야. 추정이 아니고. 그래서 연기가 났으면 100% 불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국적이고 단정짓는 반가치 판단이다. 반가치 판단? 가치에 반하는 판단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국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서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할까요? 그쵸? 책임 이딴 거 그냥 눈팅하시면 되겠습니다.